이렇게 보면 실명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스마트폰 시력과 안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실천하기. 오늘 학습을 통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실태입니다. 한국인은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이 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나요? 2시간, 3시간, 아님 셀 수가 없나요?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넘는다는 조사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뒤 눈이 건조하거나 침침해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눈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눈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나요? 사실 가까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 속의 조절 근육이 계속 긴장해서 안압이 올라가 시신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할 경우 녹내장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녹내장이 무엇이길래 조심해야 하는지 의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녹내장은 눈 속의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진행되면 시력 저하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6명 중 1명이 녹내장 의심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눈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많이 받습니다. 동공이 확장이 되고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보게 되면 휴대폰도 빛이 있기 때문에 또 살짝 줄어듭니다. 그럼 중간 정도의 동공이 커진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근거리를 주시하기 때문에 가까운 걸 보기 위해서 수정체가 조절하면서 수정체가 또 두꺼워져요. 또 그 상황에서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인 상태로 보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수정체가 또 앞으로 밀리게 되겠죠. 우리 눈 속에는 방수라고 하는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방수가 순환하면서 압력을 유지하는데 고개를 숙여서 수정체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녹내장 중에서도 태세각 녹내장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방금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은 녹내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저녁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을 합니다. 이 자세는 화면과 눈의 거리가 10에서 15cm 밖에 되지 않아 눈의 조절 근육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안압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누운 상태에서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스마트폰이 한쪽 눈에 더 가까워지기 쉽기 때문에 양쪽 눈의 초점이 달라져 피로나 두통, 심할 경우 겹쳐 보이는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잠들기 전 자세로 스마트폰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확장돼 빛이 망막 깊숙이 도달하기 때문에 시신경에 더 큰 자극을 준답니다.
게다가 취침 직전 강한 블루라이트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을 가까이에서 누워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은 눈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 핸드폰 사용은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큽니다. 올바른 습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과 화면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조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 20, 20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적정 거리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30cm를 지켜 눈의 피로를 줄이고 디지털 눈피로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조명 환경이 있습니다. 주변을 밝게 유지해서 핸드폰의 화면 밝기 대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대는 조명을 켜서 눈의 피로와 수면 주기를 동시에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 20, 20 법칙입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건조감, 흐릿한 시야, 두통 등의 디지털 눈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는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필터의 효과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눈 건강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눈을 포함한 신체 전반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휴식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5단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눈과 화면의 적정 거리는 얼마인가요? 두 번째 문제, 눈 건강에 가장 해로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문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때 나타나지 않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스마트폰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근거리 누워서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습관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